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졸사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내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해봤고요. 기후에 따라서 나타나는 주민생활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지형에 따라서 주민생활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내가 사는 세계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그런 얘기들 했었죠. 이 지형이나 기후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들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화가 서로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형에 따라서 또 기후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은 어떻게 다르고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화의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겸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3시간 동안 이야기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좀 녹아서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내용 첫 번째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역마다 굉장히 다르게 문화가 나타난다 하는데 이런 문화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 종교, 민족, 관습, 정치제도, 경제활동 방식 등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문화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특히 이제 경제활동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경제체제냐 계획경제체제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경제체제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인데 97년도에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습니다. 근데 영국은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홍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한 150년 가까이 시장경제체제의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계획경제체제로 바꾸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반발이나 부적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것이 우려가 돼서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홍콩만큼은 예외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느끼는 이 분위기와 또 뭐 해적터널 타고 뭐 그냥 심천이라든지 뭐 중국 땅에 가가지고 느끼는 이 분위기는 사뭇 좀 다릅니다. 북경에 가 보면은 포장마차도 10시 되면은 불이 싹 다 꺼지거든요. 그 포장마차 자체도 나라가 운영하는 거라서. 근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밤새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 나고 뭐 난리가 납니다. 오죽하면은 노래가사 중에 별들이 소곤대는 홍콩의 밤거리 그러겠어요. 그죠? 별들도 치렁치렁하지만 뭐 네온 사인 같은 불빛들도 밤새 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규모가 있는 그런 모습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면 그런 경제활동 방식에 따라서도 문화가 상당히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문화는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자연환경 다르죠. 인문환경 다르죠. 주민 간의 상호작용 다르죠. 이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굉장히 의식주, 문화, 종교제도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거는 뭐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형, 기후, 토양, 식생과 같은 지역차가 발생을 한다. 이거는 뭐 앞서서 우리가 3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뭐 산간지방이냐에 따라서, 해안지대냐에 따라서, 또 열대기후지역이냐, 온대기후지역이냐, 냉대기후지역이냐, 한대기후지역이냐, 뭐 건조기후지역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또 인문환경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또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어떤 경제활동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또 경제체제가 어떠한 것이냐, 산업은 얼마만큼의 수준이냐, 어떠한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보여주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의식주 문화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의복 문화는 일단 기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온에 따라서 또 습도에 따라서 습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똑같은 기온이라 하더라도 느끼는 바가 다르죠. 우리나라 기온 30도 그러면 굉장히 무더운데 우리나라는 보통 그냥 70% 이상의 습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우 무덥습니다. 끄적끄적하고 아주 그냥 뭐 불쾌지수가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30도라 하더라도 굉장히 습도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더위를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일사량이 얼마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기후와 상관없이 종교에 의해서 종교에 따라서 의복이 또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에서는 뭐 히잡이나 차도르 같은 거를 쓰죠. 그래서 거의 진짜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눈만 내놓고 다닙니다. 뭐 복숭아뼈 아래로, 복숭아뼈 위로는 다 가려요. 그 더운 나라에서. 왜? 여자들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 이 종교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후에 따라서도 의복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종교에 따라서도 의복의 차이가 나타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주거 문화를 보시면 기후와 식생,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 그래서 한대 기후 지역에서는 얼음집을 짓고 또 건조 기후 지역에서는 이제 금방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제대로 짓는다기보다는 그냥 무너뜨리고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천막집을 짓고 또 열대 기후 지역에서 물과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 수상가옥, 물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냉대 기후 지역의 침엽수림 지대에서는 그 목재를 이용해서 통나무 집을 짓고요. 나무를 구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이제 동굴, 뭐 흙으로 지어진 동굴이라든지 아니면 돌로 된 동굴이라든지 이런 그 동굴집을 짓고요. 또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돌집 같은 것들을 짓는다. 뭐 히말라야 산간지대에서는 이런 돌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들을 건축 재료로 삼아서 그걸 바탕으로서 집을 짓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곳의 가옥 구조,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는 걸 보면 그 지역의 기후나 식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와집, 뭐 초가집 뭐 이런 것들이 나무로 주로 되어 있고 흙집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음식 문화를 보시죠. 음식 문화는 지역에 따라서 음식의 종류, 또 조리 방식, 또 식사 방식이나 예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전 시간에 기후나 지형과 관련해서 설명하면서도 산간 지역은 기후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산악 지역에서는 이제 뭐 감자나 뭐 고구마 뭐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먹고 살고 평지에서는 벼농사 짓는다. 뭐 평지 중에서도 습한 곳에서는 벼농사 짓고 그렇지 않은 곳은 뭐 밀농사를 짓는다. 뭐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특히 이제 이 쌀과 밀의 차이는 좀 잘 구분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쌀은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주로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밀은 한랭 건조한 기후에서 많이 생산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밀보다는 쌀을 더 많이 재배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쌀과 밀에 있어서는 뭐 다른 것들보다도 국제 이동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대한 내용들이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데 반해서 밀 같은 경우에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서로 많이 차이가 나요. 또 특히 북반구와 남반구의 생산 수확 시기가, 밀 수확 시기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에 의해서 국제 이동량이 상당히 많다. 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밀은 쌀보다 상대적으로 건조한 기후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세계 문화권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화권에서 이제 문화경관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문화경관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경관에 인간 활동이 더해져서 형성이 되는 경관. 이것을 우리가 문화경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타나 보여지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경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화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관련된 어떠한 눈에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 특색.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나 통신 발달로 인해서 지역 간 교류가 좀 확대가 됨에 따라서 전통 문화의 특성은 좀 감소가 되지만
지역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화 경관은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러한 특성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나타나는 특색 있는 어떤 문화 경관의 차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화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문화권이라고 하는 건 공통된 특징을 가지는 문화가 분포하는 지리적인 범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문화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인종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또 언어, 종교, 생활 양식에 따라서 각기 좀 다양한 문화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민족에 따라서 또 사는 지역에 따라서 특히 이제 문화권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뭐 동아시아 문화권, 아프리카 문화권, 뭐 앵글로 아메리칸 문화권,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 뭐 이건 이제 민족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경우입니다만은 그 사는 지역에 따라서 뭐 오세아니아 문화권, 뭐 이렇게 사는 지역과 또 살고 주류인 민족에 따라서 어떠한 문화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독특한 문화권을 또 형성하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회 제도나 관습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생활 양식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의 기준이나 세계관을 또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음식이나 의복, 또 장례, 또 작물 재배, 가축 사육 뭐 이런 데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쳐요. 그리고 이 나름대로의 종교 규율들, 이런 것들이 또 실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종교를 보시면 이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유대교와 같은 이러한 종교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가 상당히 좀 많은 절대 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고, 또 관습적으로 이제 유교의 영향을 좀 상당히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크리스트교라든지 뭐 주위 서양 종교들, 뭐 천주교, 기독교, 뭐 이런 외래 종교들의 영향력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자, 종교에 따라서 나타나는 종교 경관을 보면 일단 장소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종교가 성지라고 추앙하는 이러한 곳들이 있어요. 뭐 종교의 발상지라든지 창시자의 탄생지라든지 또 종교상의 큰 의미를 지니는 곳. 그래서 유대교와 크리스트교의 발상지로 이제 예루살렘이 각광을 받죠. 뭐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또 무하마드의 탄생지, 그 다음에 뭐 이슬람교의 발상지로서 메카가 굉장히 신성화되기도 했고요. 다음에 룸비니와 부다가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가모니가 탄생을 한 곳이고, 또 부다가야는 이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던 그 보리수나무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불교의 성지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다음에 힌두교의 성지로 이제 인도 겐지스강의 바라나시가 상당히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종교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뭐 내가 유대교나 크리스트교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은 상당히 영향력이 좀 크겠지만, 뭐 메카나 부다가야 같은 데는 뭐 별로 상관이 없고 그게 어디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겠죠. 자기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이 성지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좀 큰 차이를 보인다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종교 교원, 그 종교 경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 건축물, 그리고 예배 장소, 이런 것들이 이제 특색 있게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뭐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사원,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크리스트교는 뭐 성당이나 교회,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 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대부분 이제 그러한 종교 경관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에 이제 고딕양식이 유명하죠. 높고 뾰족한 탑,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고딕양식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또 조각상으로는 뭐 예수나 성모 마리아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슬람교의 모스크 같은 경우에는 둥근 지붕, 돔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뭐 야구장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둥근 지붕이 있는 건축물, 이걸 우리가 그냥 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정사각형의 건물,
그리고 뭐 아라베스크 무늬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고, 불교의 절 같은 경우에는 불탑이나 불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경주 불국사 같은 데를 가면은 뭐 다보탑, 석가탑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 석굴암 같은 데 뭐 본존불상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힌두교 사원은 이제 다양한 신을 모시는 다양한 사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러한 성지를 바탕으로, 종교 경관을 바탕으로 종교 순례 같은 것들을 합니다. 뭐 성지 순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불교도들이나 뭐 특히 이제 그 크리스트교도들 같은 경우에, 크리스트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뭐 이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여행지를 쭉 이렇게 여행하기도 하고, 뭐 예수가 뭐 어디에서 태어났고 뭐 어디에서 뭐 어떤 기적을 베풀었고 뭐 그 핍박을 어디서 받았고 어디에 뭐 어디에서 죽었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러한 지역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그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그 성지 순례지도 요즘에 이제 관광산업 발달에 큰 몫을 담당하죠. 특히 이 그 순례자들의 순례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그 교통로들을 이용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상업활동이나 무역활동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같은 종교라고 하면 별다른 상관이 좀 없겠습니다만은, 종교가 서로 다를 경우에 또 그 한 국가의 어떤 특정 종교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종교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갈등들을 낳게 되죠. 또 같은 종교라 하더라도 서로 어떤 종파가 좀 다르게 되면 그 다른 종파들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에 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차이가 생활 양식의 차이, 또 사고방식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민 간의 또는 지역 간의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된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종교 분쟁으로 70년대 말에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슬람교와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 세력들과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다. 그러니까 종교 간의 분쟁이죠. 이슬람교와 유대교 사이의 분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다음에 카슈미르 분쟁이 있습니다. 이 카슈미르라고 하는 곳은 인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한 지역인데, 파키스탄과 인도의 접경지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끊임없이 이 지역을 놓고 싸웁니다. 지금도 이 지역은 좀 분쟁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인도와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 사이에 분쟁이고요. 최근에 일어났던 종교 분쟁 가운데서는 이제 90년대 후반, 98년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러시아의 그리스 정교와 이슬람교도들 사이에 일어났던 체첸 분쟁이 있습니다. 뭐 이때는 어마어마했어요. 우리 언제 그 예능 프로 중에 그 조금 나이 든 언니들 4명이서 이렇게 동유럽 여행할 때요. 동유럽 여행할 때 이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곳이 상당히 좀 쑥대밭이 됐었지. 쑥대밭이 되었던 그 곳이 지금은 또 사람들이 좀 열심히 살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문명의 어떤 흔적들 뭐 이런 것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되고, 또 지금 사람이 살고도 있는 곳에도 뭐 총알이 박힌 곳이라든지 뭐 이렇게 과거에 이제 그 전쟁이 있었던, 분쟁이 있었던 그 분쟁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눈으로 좀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분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다양한 문화를 보겠습니다. 뭐 기후에 따라서도 그렇고, 지형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 종교에 따라서도 그렇고, 민족에 따라서도 그렇고, 굉장히 문화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문화가 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문화는 계속해서 이동하고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곳의 문화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문화 전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화 전파의 방식은 무역을 통해서 그곳에 없던 문물들이 이동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여행을 통해서도 가는 경우가 있고, 전쟁을 통해서도 그렇고, 인구가 이동하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문화는
옮겨가게 된다. 전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을 하기도 하고 또 비슷한 문화가 서로 다른 지역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게 문화 전파의 하나의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게 되는 곳은 이제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그러한 문화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죠. 대표적인 데가 이제 미국이 되겠습니다. 이 미국은 이제 다민족 다인종 국가, 뭐 이른바 인종 전시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나타나죠. 다양한 문화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색다른 문화들이 공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스위스 같은 국가들은요, 프랑스계, 이탈리아계, 독일계, 또 뭐 그리스계,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한꺼번에 한 공간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민족도 서로 다르고 언어도 서로 달라요. 그래서 스위스 내에서는 공용어로 사용이 되는 언어가 4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4개의 언어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죠. 스위스 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4개 국어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민족은 단일하고 사용하는 언어는 단일하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유교, 불교, 크리스트교와 같은 다양한 종교들이 또 서로 공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가 이렇게 공존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에 멀리 떨어진 지역의 비슷한 문화 같은 경우에는 화교와 차이나타운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차이나타운이 있고 그죠? 외국에도 차이나타운이 있고 차이나타운은 전 세계 어딜 가나 다 있어요. 근데 이 차이나타운에서 보여주는 문화, 특히 음식 문화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거는 화교들의 영향 때문이죠. 이 화교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가리켜서 우리가 화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도 화교라고 볼 수가 있죠. 요즘에는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제주도의 땅을 전부 다 샀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화교들이나 이 차이나타운, 그 화교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된 그 마을에는 비슷한 문화, 중국의 음식이나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차이나타운, 우리나라에 있는 차이나타운, 일본에 있는 차이나타운, 동남아에 있는 차이나타운 전부 다 차이나타운에서는 비슷한 문화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아까 위에서 본 뭐 미국, 스위스,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화 전파의 유형을 보시면 문화 이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문화 이식은 외국의 다른 문화를 우리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 형태를 변형시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곳에 정착을 시키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고유 문화는 뭐 파괴가 된다든지 변형이 된다든지 이런 차이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식민지로 삼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화가 들어와서 원주민의 문화를 대체했던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오세아니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영국인들이 들어와서 식민지로 삼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고유 원주민의 문화를 대체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그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문화가 좀 많이 바뀌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의 퀘벡주는 그 퀘벡주 지역을 과거에 프랑스에서 식민지로 삼았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은 전부 다 영어를 사용하지만 이 퀘벡주만 프랑스 문화가 있어서 프랑스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문화 이식이 뭐 특정 지역에만 이루어졌다든지 국가 전체에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지역의 문화들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에 문화의 확산 같은 것들도 있죠. 문화의 확산은 이제 커피가 세계적으로 뭐 과거에 커피 그러면은 뭐 콜롬비아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생산이 되는 브라질에서 생산이 되는 뭐 나무 열매이니까 그냥 그 지역에서만 향유하는 문화라고 생각하기 쉬웠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커피를 마시죠. 뭐 어느 지역에 가면 어디 가면은 그 커피 전문점 가면은 뭐 어디에서 생산이 된 커피, 각 나라별로 생산이 된 원두를 가지고 뭐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그 커피 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커피의
커피도 세계화되고 보편화됐지만 청바지도 보편화되죠. 이 청바지라고 하는 건 예전에 이제 미국 서부 지역에서 그 광산업에 종사하는 광부들이 찢어지지 않는 작업복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마차에 덮어씌우는 마차의 천막, 호로라고 얘기하죠. 그 마차 뒤에 짐칸에 씌우는 천을 가지고서 바지를 만들어 입은 데서 유래했는데 지금은 뭐 이 청바지라고 하는 것이 작업복의 의미가 아니라 뭐 패션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또 젊은이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문화 요소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고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메리카에서 유럽을 거쳐가지고 동아시아 지역까지도 넘어오기도 하는데 뭐 지역에 따라서 생산이 되는 고추가 되게 다릅니다. 한 개도 안 매운 고추가 있고 또 엄청나게 매워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펄쩍펄쩍 뛰는 그러한 고추들도 있고요. 이 고추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지역에 거치면서 뭐 계량 정도 나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오게 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축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축제는 공동체의 어떤 종교 재래의식에서 종교의식이나 재래의식을 통해서 발전이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축제는 지역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어떤 문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삿포로의 눈 축제 그러면은 그 지역은 눈이 많이 오는 특성을 반영해가지고 그러한 눈 축제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다음에 뭐 요즘에 이제 나타나는 축제 가운데에서는 뭐 부산 국제 영화제 같은 것도 축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가지고 여러 가지 축제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인도에서는 이제 힌두교와 불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고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스위스 같은 데서는 양파 축제라는 게 있어요. 양파 축제. 저는 뭐 책에서도 양파 축제라는 걸 본 적이 없고 그랬는데 직접 그 스위스에 갔을 때 때마침 그 양파 축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설명을 들었더니 양파가 처음 수확이 돼가지고 시장에 출하가 된 날, 그 날을 양파 축제로 기념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양파로 뭐 가지각색의 물건들을 만들어요. 초도 만들고 양파로 무슨 뭐 인형도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그 시장 내에서 파는 모든 물건의 원재료가 다 양파야.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성을 반영한다. 그래서 전통문화 계승이나 지역 통합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뭐 지역경제 활성화나 오락 기능도 가지고 있고 지역의 홍보수단이나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 양파 축제 가니까 이렇게 그 색종이로 이렇게 그 작은 그 꽃가루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뿌리고 다니고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건 이렇게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이렇게 뿅망치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의 머리를 평평 때리면서 다니더라고요. 저도 몇 대 맞았는데 생파 모르는 조그마한 어린애가 가지고 뿅망치를 가지고 뿅 때리는데 저는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빴거든요. 어린 놈이 자식이. 응? 내가 어른인 것 같아 보이지 않나? 아무리 내가 앳돼 보이고 그래도. 자, 그랬는데 옆에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때리고 가는데도 전혀 화를 안 내는 거야. 그래서 나 때리고 도망갈 애가 옆에 다른 애를 또 때리고 가길래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죠. 쟤 아니? 그랬더니 모른대. 그랬더니 왜 근데 맞고서도 아무 얘기 안 하니? 그랬더니 원래 여기는 그렇대요. 그 지역에서 그런 풍습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축제라고 하는 것이 지역성을 대표한다 하는 것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을 한번 보시죠. 이 동아시아 문화권은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권이죠.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 나타나는 문화의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상 인접해서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가 있고 또 기후가 비슷해서 생활 방식도 비슷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가 나타나는데 특징을 보시면 유교, 불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종교적으로는. 다음에 문자는 한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사용하는 언어의 70% 이상이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배우는 거는 우리나라 말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뭐 중국의 문화를 뭐 받아들이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의 글자인 가나는 한자를 변형시켜가지고 만든
그런 문자죠. 다음에 율령제도, 법체계라든지 정치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 율령체계는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한 영향들이 있죠. 또 농경문화라고 하는 공통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기후가 비슷하기 때문에.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생활 개선을 조금 많이 했죠. 왜냐하면 농경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벼농사 지역에서 쌀을 생산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차나 도자기 문화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특색이고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중국에서도 상당히 공통적으로, 일본에서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비슷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 지역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 동아시아의 문화를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라틴 문화는 라틴 문화대로, 아프리카 문화는 아프리카 문화대로, 유럽 문화는 또 유럽 문화대로 나름대로의 비슷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예상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게 뭐냐? 첫 번째, 의식주는 물질 문화를 이루는 요소이다. 맞는 얘기예요. 다음, 종교에 따라 문화의 지역차가 나타난다. 그렇죠? 네. 종교에 따라서 문화의 지역차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 같은 곳이라고 동일한 문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왜? 문화는 자연 환경의 영향도 받지만 인문 환경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 환경이 똑같다 하더라도 인문 환경이 다르면 문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외래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왜요? 외래 문화는 더 많이 유입이 되죠. 그래서 전 세계의 문화가 거의 비슷해지는, 보편화되는 그러한 문제들도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하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연 경관에 인간의 활동이 더해져서 만들어진다. 그 지역의 종교 관습, 산업활동 수준과 종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형성이 된다. 이건 뭐예요? 자연 경관에 인간의 활동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게, 이게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문화 경관이다. 2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하는 것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곳은 그랬어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대교와 크리스트교의 성지이다. 지역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랬죠. 유대교와 크리스트교의 성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네, 아까 우리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1번이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죠. 메카는 이슬람교의 성지고, 메카 메디나는, 그다음 부다가야는 불교의 성지죠. 그래서 각각의 지역이 어디의 성지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상은 그랬어요. 불교와 힌두교에서 따르는 믿음으로 생명 존중 사상의 바탕이다. 불교와 힌두교에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생명 존중 사상의 바탕이 됐다. 중생은 죽더라도 다시 태어나 생이 반복된다는 사상. 자, 우리 불교 신자들 경우에는 금방 아시겠죠? 영혼 불멸 사상. 이거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상이에요. 이거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가 이 영혼 불멸 사상을 바탕으로 나타난 것이죠. 윤회 사상. 이 윤회 사상이 바로 다시 태어나서 생이 반복된다는 사상입니다. 유일신 사상은 유대교나 크리스트교, 이슬람교가 바탕이 되어 있는 사상이죠. 신이 딱 하나밖에 없는, 모든 신이, 그러니까 한 명의 신이, 하나의 신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상을 유일신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하는 것 알 수 있겠네요. 다음 5번입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세계적으로 청바지가 보편화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고추는 우리나라로 들어와 고추장과 김치를 발전시켰다. 이거는
문화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보편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래 문화가 보편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그 지역의 문화를 변화시켜야 이식이 되는 거고, 문화상대주의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낫다 뭐 못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외래 문화가 보편화된 하나의 증거를 여기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그랬어요. 보기 보면 선조를 기리는 의식인 제사를 지내며 설날과 추석에는 차례를 지낸다.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나타난다. 이거는 유교 중심의 문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불교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도교의 영향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유교의 영향. 3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군 신앙을 받들어 온 것은 이제 우리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설날, 추석 뭐 이거 기리는 거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중국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 특징을 비교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는 의복은 한복, 중국은 치파오. 그건 맞고요. 종교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유교의 발상지고 중국은 불교의 발상지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불교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였지만 불교의 발상지는 중국이 아니죠. 인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유교는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였지 우리나라가 유교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번이 틀린 내용 같습니다. 식탁 문화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고 중국은 젓가락을 사용한다. 세시풍속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설날이 있고 중국엔 춘절이 있다. 정답이 여기서는 2번이 정답입니다. 교재 답이 조금 잘못 나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2번으로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번이에요. 문화의 지역차가 발생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종교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죠.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선호하는 문화가 다르죠. 그죠? 남자는 바지를 주로 입고 여자는 치마를 주로 입는다. 이거를 우리가 지역차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선호하는 문화가 다르다. 이것은 지역차가 발생하는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지역마다 역사 배경이 다르고 기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차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자,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현상은 그랬어요. 정복, 전쟁, 집단 이주, 식민 지배 등을 통해 한 지역의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현상이 뭐냐. 1번은 문화 확산, 2번은 문화 이식, 3번에 문화의 다양성, 4번에 문화의 가변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한 지역의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가 다른 지역에 옮겨가서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제 문화 전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 전파에 해당이 되는 것, 이걸 생각을 해봐야죠. 문화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가 여러 곳으로 퍼지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러 곳에 퍼지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화 이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문화 전파의 한 양상이다. 우리가 내용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문화의 다양성은 그 지역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화도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문화의 가변성이라고 하는 건, 문화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9번에서는 정답이 여기는 2번이 정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김치는 중국과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사용하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주로 젓가락을 사용한다. 또 젓가락의 모양도 서로 달라요. 한국, 중국, 일본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 외래 문화가 고유 문화를 대체하고 있다. 지역 간 문화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국가별로 독특한 문화 특징이 나타난다. 지리상 가까운 위치로 인해 다양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다.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것. 자, 지금 여기서는
외래 문화가 고유 문화를 대체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김치가 중국,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인기를 끄는 것 자체가 그 문화를 대체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또 특히 우리나라의 김치가 중국과 일본으로 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고유 문화가 지금 외국으로 나간 거지 외래 문화가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1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문화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 같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김치가 중국,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거고 젓가락 서로 사용하는 비슷한 면들 가지고 있잖아요. 또 같은 문화권 내에도 국가별로 독특한 문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숟가락 사용하는데 중국, 일본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또 지리상 가까운 위치로 인해서 다양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여기선 1번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은 앞서서 설명을 드린 대로 앞에서 본 3시간에 걸쳐서 본 그 여러 가지 뭐 기후의 차이, 지형의 차이, 뭐 위치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하나의 고유한 특성들,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문화,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복습.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충분한 복습이 계속 이어져야 다음 단원으로도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